안녕하세요. 하고 싶은 거 다 아는 디자이너 하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꼭 알아두어야 할 그래픽 기초 지식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해요. 색상과 채널, 그리고 레스터와 벡터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우선 웹용과 인쇄용의 차이를 먼저 알아볼게요. 그래픽 디자인을 하실 때는 보통 이 둘 중에 하나를 목적으로 해서 사용하거든요. 웹용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웹에서 쓰는 모든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태블릿, TV, 모니터 등 모든 디바이스에서 출력되는 것들을 웹용을 기준으로 작업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인쇄는 프린트를 하는 거예요. 포스터나 명함, 리플렛, 스티커 이런 것들을 종이, 플라스틱, 천, 유리 등의 인쇄 및 출력하는 것들을 뜻하는 거죠. 조금 쉽게 말하면 디지털 그리고 아날로그로 말할 수도 있겠네요. 웹용의 단위는 픽셀이에요. 저희 지난 강의에서 봤었죠. 인쇄용의 단위는 기본 밀리미터를 사용하고 밀리미터에 10을 곱한 센티미터 가끔 쓰고요. 해외에서는 인치를 많이 사용하기도 해요. 우리나라는 거의 밀리미터이기 때문에 만약에 인쇄 업체의 홈페이지에 들어갔는데 단위가 별도로 안 써 있다라고 한다면 그냥 밀리미터로 생각하셔도 충분하다는 뜻이에요. 웹용의 기본 해상도는 70이고요. 인쇄용의 기본 해상도는 100 이상인데 표준을 300으로 놓고 사용하시면 돼요. 웹용의 해상도 단위는 픽셀 퍼 인치, 인쇄용의 해상도 단위는 닷 퍼 인치로 되어 있지만 포토샵에서 사용하실 때는 이 단위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숫자로 72 그리고 300 정도로만 기억해 두셔도 충분해요. 그리고 인쇄용의 해상도를 300보다 밑으로 설정하시면 화질이 좀 떨어질 거예요. 이건 저해상도 인쇄, 신문 같은 걸 인쇄할 때 사용하는 거고요. 상업적으로 쓰는 표준은 300이고 그 이상은 특수 인쇄에서 사용하신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색상 모드는 웹용은 RGB, 인쇄용은 CMYK를 사용하는데 이것들은 색상의 앞글자를 딴 이름이에요. 레드, 그린, 블루의 앞글자를 땄고요. 사이언, 마젠타, 옐로우의 앞글자를 딴 거예요. 웹용은 디바이스에서 빛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새 색깔이 섞일수록 밝아지는 가산 혼합을 사용해요. 새 색깔이 완벽하게 똑같이 섞였을 때는 흰색, 아무 빛도 없을 때는 깜깜한 검정색이 되는 거고요. 인쇄를 할 때는 반대로 잉크를 사용하기 때문에 물감끼리 섞여서 섞을수록 어두워지는 감산 혼합을 사용해요. 새 색깔이 아무것도 없을 때는 그냥 종이라고 생각하고 흰색으로 놓으시면 되고요. 새 색깔이 모두 섞였을 때는 검정색이 되는 것이 이론상으로는 맞는데 이게 자세히 보면 검정색까진 아니고 살짝 짙은 회색으로 나오기 때문에 마지막 글자 K는 블랙의 마지막 글자를 딴 거예요. 그래서 블랙까지 4가지 잉크를 쓰는 게 인쇄용 컬러 모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두 가지를 구분해서 사용하는 이유는요. 색상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기 있는 파란색, 굉장히 맑고 쨍한 파란색이죠. 이걸 인쇄를 하게 되면 여기 보이는 파란색처럼 이렇게 탁한 남색처럼 보이게 될 거예요. 초록색도 한번 볼까요? 여기 있는 그린은 굉장히 쨍한 형광빛의 초록색인데 얘를 인쇄하게 되면 이렇게 탁한 초록색으로 바뀌어서 나오게 될 거예요. RGB에서는 형광색이나 원색 등이 표현 가능한 반면에 인쇄용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특징이 있어요. 만약에 나는 인쇄를 이런 쨍한 컬러로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CMYK 잉크로는 못하고 특별한 잉크를 추가해야 돼요. 특별한 색, 줄여서 별색이라고 하는 잉크를 추가해야 되는데 이건 CMYK를 배합한 색상이 아니라 별도로 잉크를 섞어서 조색을 해야 되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격도 2~3배 정도 비싸고 업체마다 취급하는 별색의 종류도 다르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채널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제공해드린 예제 파일을 열어볼게요. 파일에 열기 버튼 누르셔도 되고 첫 화면에서 왼쪽에 있는 열기 버튼을 바로 클릭하셔도 돼요. 제공해드린 파일 중에 RGB 채널 PSD 파일을 열어볼게요. 자, 화면 오른쪽에 보시면 레이어 그리고 채널이라는 게 있을 건데요. 채널은 어떤 이미지든지 자동으로 생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레이어 패널에 있는 이 3가지는 제가 여러분들 보기 편하시라고 직접 만들어 놓은 것들이에요. 자, 우선 채널을 클릭해 볼게요. 여기에는 RGB라는 게 있고 레드, 그린, 블루가 따로따로 있죠. 이 파일의 색상 모드는 현재 RGB인 상태인데요. 확인은 위에 있는 탭에서 이렇게 RGB로 보실 수 있어요. 자, 오른쪽에 있는 채널 패널에서요. 색상을 하나씩 클릭해 볼게요. 레드만 클릭해 볼게요. 그럼 이렇게 흑백의 이미지로 보이게 되는데 이 이미지에서 밝은 부분은 레드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고
어두운 부분일수록 레드가 적게 포함이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다시 RGB를 클릭하면 모든 색상을 보실 수 있는데요. 검정색이었던 부분은 레드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했죠. 푸른색 계열이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이런 부분들 혹은 이런 부분들은 레드 빛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그린, 블루도 각각 클릭해서 확인해 보시면 밝은 부분은 해당 색상이 많이 들어있는 거고 어두운 부분은 해당 색상이 적게 들어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부분에 블루가 적게 들어있다는 건 블루색이 포함되지 않은 노란색 계열이 들어있다라는 뜻인 거예요. 자, 이번에는 레이어를 한번 볼게요. 레이어라는 건 이 포토샵에서 화면을 구성하는 것들을 쌓아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왼쪽에 있는 눈을 클릭하시면 하나씩 껐다가 켰다가 하실 수 있거든요. 자, 밑에 있는 그린과 블루에 눈을 클릭해서 이렇게 꺼보면 레드만 화면에 보이고 있는 상태예요. 빨간색이 짙을수록 빨간색 빛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어두울수록 검정색에 가까울수록 마찬가지로 빨간색 빛이 적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번엔 이 상태에서 그린을 눈 켜보면 레드와 그린이 지금 보이는 상태라서 블루만 안 보이죠. 블루가 없다는 건 노란색이 많이 보인다라는 뜻이라서 전체적으로 노란색 빛을 포함하고 있어요. 이번엔 블루를 눈 켜고 레드를 눈 꺼보면 레드만 화면에 없는 상태니까 빨간색의 반대색인 하늘색, 사이안 계열이 전체적인 빛으로 깔린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모든 눈을 켜주면 원래의 이미지를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모든 RGB 이미지는 레드 빛, 그린 빛, 블루 빛이 서로 섞여가지고 만들어낸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번엔 CMYK도 한번 볼게요. 다시 파일, 오픈, 열기를 눌러서 이번엔 CMYK 채널 PSD 파일을 열어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채널에 들어가서 하나씩 클릭해 보면요. 여기는 반대예요. CMYK는 감산 혼합이기 때문에 잉크가 많으면 여기에서 어두운 색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이 사이안, 하늘색 빛이 많이 도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둡게 표현이 되는 거고요. 마젠타도 클릭해보면 이런 부분은 마젠타가 많이 들어있는 거고 이런 부분은 마젠타가 많이 안 들어있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씩 클릭해서 보시면 되고 다시 레이어를 클릭해 주시고 눈을 하나씩 꺼볼게요. 자, 사이안만 눈이 켜져 있는 경우에는 사이안 잉크가 어디에 많이 들어있는지를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 제가 만들어 놨어요. 아까 이쪽이 하늘색 계열이었죠? 이 부분에 하늘색 잉크가 많이 있고 여기는 거의 흰색에 가까웠으니까 모든 잉크가 거의 없어서 대부분의 채널 그리고 레이어에서 흰색으로 표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에 사이안과 마젠타 두 가지만 눈을 켰어요. 그럼 전체적으로 푸른빛이 많이 돌죠? 왜냐면 옐로우가 없기 때문이에요. 노랑의 반대는 파란색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파란색 빛이 돌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에서 블랙 잉크를 조금 더 더해주면 이렇게 어두운 부분이 확실히 더 어둡게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RGB와 CMYK는 구동 체계 자체가 아예 다른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내가 지금 만드는 것의 목적이 뭔지에 따라서 위에 있는 파일 탭 이 부분에서 색상 모드를 항상 확인해 주셔야 돼요. 만약에 색상 모드를 잘못 설정했다면 이미지에 모드에 들어가서 다른 색상 모드로 바로 바꾸실 수도 있으니까요. 이 메뉴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추가로 알고 가야 할 색상 이론 몇 가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화면 왼쪽에 보시면 세로로 길게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맨 밑에 보니까 색깔이 두 가지가 나와 있죠? 이 둘 중에 하나를 아무거나 클릭해 볼게요. 그럼 이런 색상 피커, 컬러 피커라는 창이 나오게 되고요. 지금 이 부분을 보니까 H에 버튼이 켜져 있는 상태예요. 이 뜻은 H를 기준으로 색을 조정하고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H는 휴, 색조를 의미하고요. S는 saturation, 채도를 의미하고 B는 brightness, 명도를 의미해요. 이 HSB를 색의 3요소라고 하거든요. 사람의 색상 인지 능력의 기초에서 가장 직관적인 색 표시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H가 켜져 있는 상태라서 지금 이 부분이 H로 표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색을 고를 수가 있고요. 그리고 S와 B, 즉 채도와 명도를 여기 이 넓은 부분에서 고를 수가 있는 거죠. 새라는 U라는 부분에 새 색상이 이렇게 잘 들어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번엔 S를 켜볼게요. 그럼 여기에 S를 기준으로 고를 수 있게 바가 바뀌죠. H와 B를 여기에서 이제 고를 수가 있는 거예요. 색과 밝기를 조정할 수 있는 거고요. B를 클릭하면 이번엔 brightness, 밝기를 기준으로
바를 설정하고 여기에서 휴와 세츄레이션 두 가지를 조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본은 H로 켜져 있고 저희 책에서도 항상 H를 켜놓고 작업할 거니까요. 저와 색상 피커 창이 다르다 하시면 이 부분을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밑에 보니까 RGB, CMYK를 숫자로 설정할 수도 있죠. 어떤 정확한 색을 입력하고 싶을 때는 RGB를 0에서 225까지, CMYK는 각각 0에서 100까지로 설정할 수 있고요. 저희 책에서 그리고 이 강의에서는 밑에 있는 헥스 코드를 기준으로 설정할 때가 많을 거예요. 헥스 코드는 RGB를 6자리의 숫자로 좀 더 입력하기 쉽게 바꿔놓은 코드라고 할 수 있어요. 16진수기 때문에 0부터 F까지 표시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처음 보는 게 LAB라는 게 있는데요. LAB는 RGB나 CMYK가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색역을 다 포함하고 심지어 인간이 지각할 수 없는 색상까지 다 포함을 해요. RGB는 웹용이고 CMYK는 인쇄용이었으니까 어떤 장치에 의해서 나오는 색상이었잖아요. 근데 LAB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장치 독립적인 색상 모델이라고 할 수 있어요. L은 라이트니스, 밝기를 나타내고요. A는 빨강과 초록의 정도, B는 노랑과 파랑의 정도를 뜻해요. 이 L을 50으로 설정하시면 밝기가 50을 기준으로 설정이 되고요. A와 B는 모두 마이너스 128부터 플러스 127까지의 숫자로 조정이 되기 때문에 둘 다 0을 놓는 게 중간값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보시면 A를 클릭했을 때는 빨강과 초록의 정도, B를 클릭했을 때는 노랑과 파랑의 정도를 표시할 수 있게 나오는 게 보이죠? 근데 어떤 문서의 색상 모드를 LAB로 설정하고 작업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다만 이 개념 자체가 필요한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너무 딥하게 파고 들어간다기보다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정도만 파악하셔도 충분해요. 그리고 LAB가 장치 독립적인 색상 모델이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어떤 파일의 색상 모드를 RGB에서 CMYK로 혹은 CMYK에서 RGB로 바꿀 때 사이에 LAB를 한번 거쳐주시면 색상 왜곡이 조금 덜할 거예요. 조금 덜할 뿐이지 완벽하게 똑같은 색깔로 대체할 수는 없어요. 장치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죠. 어쨌든 색상 모드를 바꿀 때 중간에 한번 거쳐주면 조금 더 보정을 할 수 있다 정도로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작업을 하다 보면 아까 봤던 휴, 그 색조를 색상 환으로 보는 게 조금 더 직관적일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색상, 컬러라고 되어 있는 이 패널에 오른쪽 패널 옵션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에 색상 환, 컬러 휠을 클릭해서 이렇게 색상 환을 기준으로도 색을 고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고르는 색깔이 아까 여기를 클릭해서 골랐던 색깔과 같은 거예요. 다만 색상 환을 이렇게 보면 반대색을 쉽게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빨강의 반대는 사이안, 옐로우의 반대는 블루, 그린의 반대는 마젠타 이런 식으로 바로 볼 수 있어서 색과 조금 더 빠르게 친해져 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이렇게 색상 환을 열어놓고 작업하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자, 그리고 어떤 색상을 고를 때 흔히 어떤 톤이라고 하잖아요. 톤이라는 건 채도와 명도를 합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건 비슷한 톤끼리 12가지로 묶어서 정리해 놓은 PCCS 컬러톤 차트라고 하는 건데요. 이렇게 비슷한 톤끼리 배색을 하면 안정된 디자인을 할 수 있어요. 패션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톤인 톤 배색, 톤온 톤 배색이라는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떠한 분위기를 형성할 때 참고하는 용도로 사용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비트맵과 벡터의 차이를 알아볼 건데요. 이전 강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포토샵은 레스터 방식의 프로그램인데 여기서 말하는 비트맵이 레스터와 비슷한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복습을 해보자면 픽셀로 이루어진 자연스러운 그래픽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진과 회화를 표현할 수가 있고요. 화질이 크기 변동이나 필터, 보정 정도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이건 레이어 시간에 다시 제대로 설명드릴게요. 포토샵은 기본 레스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도구가 이 비트맵 방식에 포함이 되고요. 벡터는 반대로 점선면으로 이루어진 깔끔한 그래픽이라고 볼 수 있고 때문에 아이콘이나 로고 등 인공적인 표현이 가능하고 크기를 많이 키우거나 필터를 많이 입히더라도 화질에는 영향이 없다는 점이 특징이에요. 포토샵에도 벡터의 특징을 가진 도구들이 이렇게 몇 개 있어요. 예를 들어 문자. 이게 이제 문자 도구인데 글씨를 쓰고 크기를 키운다고 해서 화질이 깨지지 않아요. 밑에 있는
모양 도구도 마찬가지고 조금 위에 있는 펜 도구도 마찬가지예요. 이 도구들의 차이는 추후에 실습을 통해서 익히시는 게 조금 더 잘 와닿으실 거예요. 지금은 이 두 가지에 이 정도 차이가 있구나 정도만 알아두셔도 충분합니다. 자, 이번 강의 어떠셨나요? 좀 들어봤다 하는 분도 계실 거고 생소하게 느끼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 내용은 나중에 어떤 종류의 그래픽 디자인을 하든지 필수로 알아둬야 하는 것들이니까요. 잘 숙지해서 여러분 것으로 얼른 만드시길 바랄게요. 수고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뵐게요.